얼음물이 담긴 잔을 입술로 가져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액체가 치아의 밑부분에 닿는 순간 격렬한 정이 충격이 뇌로 직접 전달됩니다. 당신은 움찔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는 씹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에나멜 범랑질과 잇몸선이 만나는 치아의 목 부분에 완벽하게 파인 작고 쐐기 모양의 홈입니다. 치과 의사는 이를 치경부 마모증 세르비컬 노치라고 부르며 복합 레진으로 빠르게 채워 넣고는 양치질을 더 부드럽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충전물은 떨어져 나가거나 더 나쁘게는 홈이 더 깊어집니다. 이는 치과계가 이 문제를 도로의 포트홀처럼 기계적인 마모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치아를 문질러서 닳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치아는 외부에서부터 조용히 죽어가고 있으며 플라스틱으로 이를 때우는 것은 녹아내리는 기초 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매드사이언스 익스포즈드에서는 이 무너져가는 생물학적 장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에나멜을 파괴하는 분자적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특정 미세 결정 화합물이 어떻게 단 30일 만에 잃어버린 장벽을 물리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당신의 입속이라는 미세한 범죄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아의 보호막은 에나멜 크라운과 뿌리를 덮고 있는 백악질 시멘툼이라는 미세하게 얇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잇몸이 단 1mm라도 내려앉으면 그 연약한 백악질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괴는 칫솔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강 환경의 조용하고 파괴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구강은 약 6.2에서 7.0 사이의 약알칼리성 pH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가공된 탄수화물이나 숨겨진 당분을 섭취하면 잇몸선에 달라붙은 박테리아 생물막이 이를 대사하기 시작합니다. 몇 분 안에 이 박테리아들은 젖산을 배출하여 국소 pH를 임계치인 5.5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이 지점이 바로 탈회가 시작되는 정확한 수학적 시점입니다. pH 5점에서 사는 에나멜의 97%를 구성하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수산화인회석 결정을 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구조를 지탱하는 칼슘과 인산염 결합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르타르가 갑자기 액체로 변해버린 벽돌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은 다공성으로 변하고 부드러워지며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 산성 산화가 치경부 홈으로 더 깊이 파고들면서 백악질을 파괴하고 그 아래의 상아질, 덴틴층으로 침투합니다. 상아질은 단단한 뼈가 아닙니다. 상아질은 상아세관 덴티날, 튜브룰스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미세한 통로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속이 빈 관들 각각에는 치아의 중심 신경과 직접 연결되는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보호 장벽이 무너지면 그 세관들은 외부 환경에 활짝 열리게 됩니다. 뜨거운 커피 한 방울, 차가운 공기 한 줌, 산성 음식의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이 미세한 관 안의 액체를 팽창시키거나 수축하게 만듭니다. 그 액체의 움직임이 중심부의 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턱을 관통하는 고통스러운 통증을 보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 시스템에 날 것 그대로 노출된 발선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는 지각과민 처치용 치약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설명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상업용 치약이 질산칼륨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킬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손상을 느끼지 못하도록 신경에 약을 투여하는 것이며 그동안 사는 밤새도록 상아질을 계속 녹입니다. 홈은 더 깊어집니다. 치아 목 부분의 구조적 무결성이 약화됩니다. 결국 충치는 치수강 펄프 체인버에 도달하여 의무적인 신경치료나 치아의 완전한 상실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세포 수준의 염증 연쇄 반응이며 당신의 일상적인 구강위생 습관이
이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몸은 이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은 제광화 레미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작은 구멍들을 끊임없이 메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침은 칼슘 인산염, 중탄산염이 흐르는 강이 되어 끊임없이 치아를 씻어내며 산을 중화하고 다공성 에나멜에 신선한 미네랄을 다시 침착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홈은 계속 커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신체의 내부 복구 프로토콜을 중단시킨 심각하고 감지되지 않은 미량 영양소 기아 상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칼슘 전달 시스템의 치명적인 실패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한다고 믿으며 칼슘 보충제를 먹거나 강화 우유를 마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절한 생물학적 내비게이션 시스템 없이 생칼슘을 혈류에 쏟아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정한 분자 가이드가 없다면 그 칼슘은 목적 없이 떠돌게 됩니다. 그것은 동맥을 석회화시킵니다. 신장에 결석을 만듭니다. 관절을 뻣뻣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장소, 즉 무너져가는 치아 에나멜 벽을 제외한 모든 곳으로 갑니다. 칼슘을 단단한 조직으로 유도하려면 정밀한 생물학적 열쇠가 필요합니다. 바로 비타민 D3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메나퀴논 7, MK7 형태의 비타민 K2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슘 활용에 필요한 복잡한 생화학적 연쇄 반응을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칼슘을 섭취합니다. 비타민 D3는 초기 문지기 역할을 하여 식이칼슘이 장벽을 통해 적극적으로 흡수되어 혈청으로 방출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K2는 그 칼슘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머물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반가쇠입니다. 비타민 K2는 오스터칼신이라는 매우 특이적인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을 활성화함으로써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활성 상태에서 오스터칼신은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K2가 도입되면 카르복실레이션이라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일단 카르복실화되면 오스터칼신은 생물학적 분자 에스코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오한 화학적 변형을 겪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혈관계에 떠다니는 유리칼슘 이온에 결합하여 연조직에서 칼슘을 끌어내어 골격기질과 치아의 결정 구조로 직접 밀어 넣습니다. 비타민 K2, MK7의 지속적이고 매일의 공급 없이는 칼슘은 내부에서 미세한 상하세관을 치유하기 위한 생리적 간극을 결코 메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정기 혈액 검사에서 혈청 칼슘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당신의 치아는 영양 사막에 방치되어 중심부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속이 비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당신의 입안에 있는 자연적인 제광화의 강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인간 타액의 생물학적, 화학적 기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액은 단순한 구강윤활제 역할을 하는 물이 아닙니다. 타액은 하루 종일 에나멜을 지속적으로 제광화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된 칼슘 인산 이온 항균 효소 및 필수 중탄산염, 완충제의 매우 복잡한 과포화 용액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상적으로 만성 구강 건조증으로 알려진 약물 유발성 구강 건조증의 유행에 직면해 있습니다. 혈압을 위한 항고혈압제, 알레르기를 위한 항히스타민제 우울증을 위한 SSRI를 포함하여 매일 처방약을 복용하는 성인의 60% 이상이 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제약 화합물은 혈액-뇌 장벽을 적극적으로 통과하여 주요 타액선으로 전송되는 부교감 신경신호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교란은 분비량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치아를 적시는 알칼리성의 미네랄이 풍부한 타액의 지속적이고 풍부한 흐름이 없다면 치경부 가장자리에 달라붙은 산성 박테리아 생물막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방치됩니다. 국소 pH는 파괴 임계치인 5.5 아래에
영구적으로 갇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치경부 백악질의 빠른 산화 및 화학적 용해가 어떠한 생물학적 저항이나 완충 작용 없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심각하게 손상된 생물학적 구조에 대한 물리적, 기계적 마찰의 파괴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억제되지 않은 박테리아 산에 의해 상아질 기질의 미네랄 밀도가 이미 벗겨진 상태라면 그 아래의 유기 콜라겐 네트워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지고 구조적으로 손상됩니다. 고도로 연마성이 강한 실리카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같은 기포제가 자주 포함된 일반 상업용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는 단순한 일상적 행위는 청소 루틴에서 매우 파괴적인 사건으로 변모합니다. 또는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턱 근육을 꽉 물고 가는 야간 이갈이에 엄청난 미세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교근 마세터 머슬은 엄청나게 강력하여 강렬한 이갈이 에피소드 동안 평방 인치당 최대 250파운드의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지속적인 물리적 힘이 이미 산에 의해 화학적으로 속이 비고 부드러워진 치아 구조에 가해지면 그 결과는 재앙적입니다. 물리적 스트레스는 치아의 절대적으로 가장 약한 구조적 지점인 뿌리 근처의 좁은 치경부 가장자리에서 부드러워진 유기 콜라겐 기질을 쉽게 깎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치경부 홈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눈에 띄게 커지고 깊어지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산이 조직을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었고 물리적 마찰이 죽은 괴사 조직을 단순히 긁어낸 것입니다. 화학적 용해 직후에 기계적 절제가 뒤따르는 이 가차없고 반복적인 생체역학적 주기가 바로 잇몸선의 그 무섭고 깊은 부위 자형 병변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생물학적 부패를 멈추고 살아있는 조직이 구조적으로 스스로를 재건하도록 강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질산칼륨으로 신경을 마비시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미네랄 조직 손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미세 수준의 구조적 프로토콜을 시작해야 합니다. 1단계는 치아를 구성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물질의 합성 형태인 나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화학적 차폐제도 아니며 기존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단순한 불소 대체물도 아닙니다. 나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는 인간의 뼈와 에나멜의 무기 성분을 완벽하게 모방하도록 실험실에서 조작된 생체 적합성이 매우 높은 미세 결정입니다. 고농도의 나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함유된 특수 임상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면 손상된 치경부 영역에 생체 이용 가능한 원시 구조 물질을 말 그대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개별 입자들은 나노미터 규모로 제조되기 때문에 다공성의 산으로 손상된 상아질, 깊숙이 물리적으로 박히고 열려있는 상아세관 내부에 쐐기처럼 박힐 만큼 충분히 작습니다. 이 입자들은 자연 치아와 정확히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면역체계는 이를 이물질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입자들은 노출된 콜라겐 기질에 직접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열려있는 미세한 통로를 단단한 미네랄 덩어리로 물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이 즉각적인 결정화는 세관 내부의 액체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여 열 및 촉각 자극이 중심 신경 치수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기적 통증 신호를 그 근원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하지만 국소 환경이 계속해서 강산성으로 유지된다면 신선한 미네랄을 침착시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 침착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결정은 끈질긴 박테리아 생물막에 의해 다시 용해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전체 구강 생태계를 강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알칼리성 개입이 필요합니다. 베이킹소다로 흔히 알려진 중탄산 나트륨과 순수하고 살균되지 않은 알로에 베라 추출물을 결합하여 간단하고 강력한 현타객을 만들고 이를 입안에서 공격적으로 헹구면 고여있는 젖산이 단 몇 초 만에 중화됩니다. 중탄산 나트륨은 시스템에 거대한 알칼리성 충격을 가하여
국소 pH를 7.0 훨씬 위로 급상승시키고 유리수소 이온을 중화함으로써 탈후의 과정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순수한 알로에 베라 추출물은 부차적이지만 똑같이 중요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깊은 홈을 둘러싼 염증이 생긴 치은 조직을 직접 표적으로 삼아 잇몸이 치아 목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세포 염증을 크게 줄여주는 에이스 만난 ACMMA-NNAN과 같은 활성 화합물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연조직이 치유되고 취약한 뿌리 구조 주변을 다시 조여주며 추가적인 박테리아 침입에 대항하는 중요한 생물학적 밀봉을 재확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내부 생리적 재부팅입니다. 근본적인 미량 영양소 기하 상태를 적극적으로 교정하여 신체의 내부 칼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강제로 재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보충 전략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용량의 비타민 D3와 함께 MK7 형태의 비타민 K, 이를 정확히 100마이크로그램 섭취해야 합니다. 최적의 흡수를 위해서는 타이밍과 운반 메커니즘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K2와 D3는 모두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장벽을 통해 림프계로 적절히 미세화되고 흡수되도록 보장하려면 통계란 올리브 오일 또는 아보카도와 같이 건강한 식이지방이 충분히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 내부 영양 경로가 완전히 복구되고 오스터칼신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카르복실화되면 혈류를 떠다니는 전신 칼슘이 마침내 무기화됩니다. 칼슘은 혈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빠져나와 깊은 골격 구조와 치아의 핵심 상아질로 끊임없이 유도됩니다. 당신은 두 가지 뚜렷한 생물학적 전선에서 구조적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나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페이스트로 표면에 미세 균열을 메우고 내부적으로는 표적화된 K2 유도 칼슘 침착으로 깊은 결정질 핵심 구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은 차갑고 엄격하며 용서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엄격한 입력 및 출력 매개 변수에 따라 작동하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화학 기계입니다. 생체 이용 가능한 나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와 같은 정확한 원시 결정 물질과 비타민 K2, MK7과 같은 정밀한 생물학적 내비게이션 지도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치경부홈은 불가피하게 중심 신경 치수를 향해 파괴적인 행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박테리아 감염과 괴사성 조직의 죽음은 대규모의 침습적인 치과 개입을 강제하거나 치아의 완전한 생물학적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괴적인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에 있습니다. 생물학적 해결책은 미세하지만 전신적인 결과는 심오합니다. 올바른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45도 각도로 양치질하는 정확한 2분 루틴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전체 구강의 생존 장벽을 적극적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치아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미세한 수준의 구조적 재건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신경 충격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면 매드사이언스 익스포즈드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의학적 진실을 계속해서 해부하고 폭로하겠습니다.